자, 수능 영어 같은 학습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시험 영어라고 따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영어라고 하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가 무슨 영어냐 하면서 나오는 게 생활 영어를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시험 영어를 하면서 동시에 생활 영어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겠는가? 자, 시험 영어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시험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구문 독해하고 출제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한국형 영어다라고 하죠. 반면에 생활 영어를 강조하는 분들은 리스닝은 발음과 여는 발음 등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현지 표현을 배워야 한다. 문법이 체득되어야 한다.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암기한다. 시험과 상관없는 문장들이다. 이런 거죠. 생활영어에서 쓰이는 것은 되게 쉽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 말이 더 맞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둘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중간 지점에 협상을 제가 해드리죠. 두 개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동시에 가능하다예요. 그들의 주장을 각자 하는 주장을 합쳐볼게요. 단어, 문장 구조, 그래야 독해를 정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독해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이런 거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독해가 된다는 거. 악보를 몰라도 작곡이 가능하고 연주가 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시험 영어라 해도 독해가 되면 점수가 나와요. 시험 유형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끝. 됐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어요. 해석만 된다면 웬만한 기본 점수는 다 나옵니다. 두 번째, 리스닝 발음, 여는 발음, 들리지 않는 발음은 100번 들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리스닝을 하다 보면 그 전에 100번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문장이 갑자기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급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거 들을 때까지는. 그럼 그때를 기다리며 그냥 다른 리스닝으로 넘어가면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낭비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닝을 왜 꼭 미드 드라마만 보아야 될까요? 이것을 넘어서 뉴스나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뉴스나 토론이란 말은 수능,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뉴스나 토론을 들으면 시험 영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수능 영어의 저자가 유튜브에서 토론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협상은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뉴스와 토론이 어떻게 생활 영어냐? 여러분 생활 영어가 뭐죠? 여러분들은 자꾸 생활이란 영어를 잘못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활 영어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얼마예요? 이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당연히 그것도 생활 영어에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언어의 90% 이상은 생활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속에 일상적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생활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할 때 친구 요즘에 수업은 어때?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은 뭘 배워? 너의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우고 있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요즘에 트럼프가 어떻더라 하더라. 정치 들어가죠. 야, 나 정치하기 싫어. 넌 종교가 뭐야? 하면 종교 얘기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 너 뭐 좋아해? 스포츠 들어가겠죠. 또는 음악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안녕, 밥 먹었어?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럼 시작과 어떤 용도만 있는 이 생활 영어는 생활 영어라 보기가 힘들어요. 어느 일부 극소 5%도 안 되는 대화의 1%도 안 되는 부분 갖고 우리가 영어를 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활 영어, 시험 영어는 사실 같은 거예요. 자꾸 저거를 구별해서 각자 갈라치기해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독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그냥 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자, 영어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하는 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법이 영어입니까? 아니에요. 문법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아주 쉽죠. 들리지 않는데 100번 듣는 거 사용하는 건가요? 그 발음이 들릴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용한다는 것은 10% 듣든 20% 듣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어 하나하고 계속 발음 들을 때까지 한다면 그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테이프를. 자, negotiate at the next level. 차세대 레벨에서 더 윗 레벨에서 협상해라.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Consider story two men. 자,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봅시다. Quarreling in the library. 도서실에서 다투고 있어요. One wants the window open. 한 사람은 윈도우를 오픈해달라. 그리고 the other wants it closed. 한 분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They argue back and forth. 그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How much to leave open? 얼마나 많이 그것을 오픈을 해야 되느냐? Crack, 틈, halfway, 절반, 3/4 away, 그 길에 3분의 2, 4분의 3, 뭐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The solution satisfied them both. 어떤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그들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enter the librarian. 사서에게 갑니다. 자, 사서가 이제 물어보죠. Asked one, 한 사람에게 why he wants a window open. 왜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물어봤고, to get some fresh air, 좀 신선한 공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She asked the other, 상대방에게 why he wants to close. 왜 닫았으면 좋겠나요? 물어봤어요. To avoid draft. 다시 말하면 위풍이죠. 위풍을 피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After thinking a minute, 잠시 생각한 후에 she opened a window, wide window. 한쪽 윈도우를 확 열었어요. 넥스트는 바로 옆방의 문을 완전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죠. 옆방을 열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요. 활짝 열었습니다. 만족할 부분이죠. Bring in a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들였던 거죠. Without draft. 미풍이 없는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This story is typical of many negotiation. 이것이 전형적인 바로 협상의 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해야 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쉬워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리스닝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Since Paris problem, 당사자들의 문제는 appear to be conflict, 갈등의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충돌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they naturally, 그들은 당연히 tend to talk about the position. 자신의 입장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죠. 흔히 often reached impasse, 교착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librarian, 사서가 could not have invented solution, 해결책을 발명하진 않았을 겁니다. She did,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If, 그녀가 만약에 had focused on it, two men's stated position, 그 두 사람의 말했던 입장만을 포커스 맞췄다면, 열까 말까, 반 열까, 크랙 열까 이런 거,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은 어떻게 그 솔루션을 invented,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포지션은 wanting the window open, 오픈을 좀 오픈하자, 윈도우를 한쪽은 크로 닫자라고 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she looked to their underlying interest. 그녀가 눈을 돌린 건 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바로 fresh air와 no draft, 위풍이 없는 이 두 가지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관심이죠. 그들의 이득, 그것에 관심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해요. 사실 영어라는 건 언어이기 때문에 수능 영어 따로 있고 리스닝 세화 영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잘하면 독해를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독해를 잘하면 리스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바는 바로 독해와 리스닝을 동시에 해라 라는 얘기죠. 동시에 해라 라는 얘기예요. Sorry. 자, 이겁니다. 그리고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보를 몰라도 작곡이 가능하다는 거, 문법을 몰라도 독해가 가능하다는 거를 믿고 들어가시면 리스닝 자체가
리스닝 자체가 문법을 몰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법을 분석하면서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해와 리스닝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이 소리가 들리는 것과 이해가 되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가 들렸다고 해서 그게 해석이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리가 들리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독해와 리스닝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듣는 연습, 그것도 역시 리딩과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악보를 몰라도, 다시 문법을 몰라도 리스닝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단어가 여러분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단어가 여러분께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돼요. 단어의 정의 사전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전에 있는 건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용했던 사례예요. 사례. 이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사전은. 이 사례집을 가지고 정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한 단어가 쓰일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가 될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사례를 다 암기해놨다가 이럴 때는 이 뜻은 이거, 이때는 이거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걸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식 영어는. 절대 가르쳐서도 안 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정의예요. 정의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해부란 단어의 정의를 알려주실래요? 해부의 정의가 뭐죠? 모릅니다. 사용된 사례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해부가 가지고 있다더라. 가지고 있다. 근데 가지고 있다도 있지만 시키다도 있고 경험하다도 있고 뜻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할 수 있겠는가. 해부는 그 단어에 느끼는 정의는 문장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된 사례집을 통해서 배우는 영어는 분명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동시에 가능한 시험 영어도 또 영어 회화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다. 여기서 타협하는 걸로 하고 자 협상 마무리할게요. 동시에 창문을 열면서 동시에 미풍이 없는 거 아주 간단하죠. 시야를 다른 쪽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